1996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A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재능이라는 극찬 속에 전체 9순위로, B는 잘해야 불펜 투수라는 평가 속에 전체 684순위로 지명됩니다. 이 두 선수는 각각 13, 14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됐는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희 트루볼쇼가 다룰 주제 2013년 은퇴 선수 특집입니다. 월요일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더 트루볼쇼 시즌2 네 번째 방송의 호스트 조현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처음 호스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트루볼쇼 시즌2는 매주 월요일에 여러분을 찾아가고요.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팟캐스트에서 볼 수 없었던 숫자, 표, 기록, 이미지와 같이 다양한 시각 자료를 보완한 내용이 역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루볼쇼는 오늘도 기타 스포츠 방송과는 다른 접근을 통해서 진짜 스포츠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진짜 스포츠 2013년 은퇴 선수들입니다. 프로야구도 메이저리그도 이제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즌을 마치고 팬들의 곁을 떠나게 된 선수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또 추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방송 함께하는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팟캐스트 팀의 팀장과 CP,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김건우 씨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옷 발음이 안 된다고 최근 동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김건우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PD로서 함께하는 야구동자 박기태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아온 야구동자 박 PD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이제 패널분들 차례인데 제가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수철해서 이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방송의 홍일점 스탑녀 백수정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탑녀 백수정입니다. 첫 시간에 악마 같은 힌트 예고하셨는데 오늘 얼마나 사악한 힌트가 준비됐을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기대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트루볼쇼의 자타공인 준프로 한승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루볼쇼의 준프로 한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준프로 하니까 좀 골프 선수 이미지가 조금 나오는데 혹시 골프 좋아하세요? 티칭 프로 이런 거. 저희 아빠가 좋아하세요. 같이 혹시 라운딩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왼손잡이라서 아빠 골프채가 맞질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계신데 민 기자, 민공장장님, 민기용 씨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바쁘세요. 저희가 지각쟁이. 그래서 오늘 공항에 가셨죠? 그렇죠. 네, 또 직장인이시니까 저희가 이해를 해드려야 하는데 네. 오시면은 저희 잠시 후에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욕을 자, 약간 조금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는 이만 줄이고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백수정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스탑녀의 이름이 뭐예요? 스탑녀와 함께하는 트루볼쇼의 야심찬 첫 코너. 리틀 쿠바, 박재홍, 야생마, 이상훈. 뻔한 퀴즈는 그만. 스포츠에 죽고 스포츠에 사는 당신을 위한 조금 특별한 퀴즈. 백수정 씨와 함께합니다. 스탑녀의 이름이 뭐예요? 내게 얘기하지 내가 말하는 세상에 대한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패널과 함께하는 퀴즈와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멍 때리지 마시고요. 1단계는 키워드 힌트, 2단계는 5곡에,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힌트까지. 네,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하시죠. 1단계 키워드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가 나올지 두둥두둥. 처음 참가하는 거거든요. 네. 긴장되네요. 뭐 이런 걸로 긴장을 또. 키워드 빨리 주시죠. 네, 주세요. 네,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뭐요? 숫자. 네, 빨리 해요. 네, 시작할게요. 숫자 8. 숫자 8. 네. 8, 숫자 172. 172, 네.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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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네. 뭐야? 배 이름인가 사람 이름인가? 네 번째 힌트, 심바. 심바. 사자 신바. 오케이. 심바. 라이언. 마지막, 너무 말을 많이 했어. 삼성. 마지막 레전드 데이. 레전드 데이. 레전드 데이. 레전드 데이라면 그 몇 년 전에 레전드 했던 매치. 거. 그쵸. 한번 일본이랑 했었는데. 한국이랑 근데 했던. 레전드 데이면 올스타전 때 했던 그거 아니에요? 정답. 네? 백인천. 제가 그렇게 만만한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8, 172. 172는 저 내 키인데. 키 같아요. 172 키 같은데. 아니, 네. 그래요? 경기. 네, 그러면 우리 2단계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5곡이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나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부터? 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크루즈가 네, 한국에서 뛴 용병 크루즈 사람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어... 메이저가 아닐 거라고 딱 좁혀야 돼 이거. 그럼 한국 선수. 네, 두 번째 힌트 받아볼게요.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네. 레전드 데이요. 네, 2년 전인가 그 있었던 네, 한일 레전드 매치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아닙니다. 아, 아니구나. 아니라니까. 세 번째 질문 주세요. 와 어렵다. 뭘로 해야 되지? 172가 네,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172가 네. 키가 맞나요? 아닙니다. 네. 아, 알고 아니겠지. 있었어요. 아 진짜 낚였어. 오늘 힌트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 네 번째 아직 질문 두개 주세요. 남았어요. 두개 네, 남았어요. 호스트님. 네, 혹시 네, 현역 선수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아니죠. 은퇴 특집이잖아요. 좁히려고 아. 했어요. 좁히려고. 아. 좁히려고 집중하세요. 했어요. 집중. 좁히려고 했어요. 5번째 질문 주세요. 팔은 그럼 등번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겠지. 등번호가 아니야? 등번호가 아니겠지. 제가 오늘 악마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아 정말 악마 같은. 조악마네 조악마. 아직 아무것도 안 감이 떠오르시나요? 안 오니까 키워드 3단계 설명. 3단계 네. 가시죠. 네, 그럼 바로 3단계로 넘어갈 텐데요. 뭐부터 볼까요 한번? 먼저 172부터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네, 172는 이 선수의 커리어 하이 안타 수입니다. 아 커리어 하이 안타수예요? 하자. 네. 아니, 잠깐만 근데 안타수가 172개면 근데 그게 커리어 하이야? 네, 뭐 거의 이거 뭐몇 그 시즌에. 이게 근데 은퇴 선수면 예를 들어서 80년대 선수였으면 네, 뭐 경기 수가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한번 더 들어보시고서 들어보죠, 다른 판단을. 힌트. 네네네. 그 팔 뭐예요 팔? 8이요. 등번호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건 뭐가 커리어 하이 될수 홈런인가 있을까요? 설마?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커리어 하이 도루? 8은 8홈런? 한 경기 최다 타점? 포지션 넘버입니다. 아 포지션 넘버야? 대박. 와 생각도 못했다 이거 중견수. 진짜. 7, 8, 9번이니까 중견수네요. 중견수. 아니요. 예, 그쵸. 네, 맞아요. 중견수. 선수. 유재신 아빠 이름이 뭐죠? 유두열 씨. 유도요? 아니에요 아닌 거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답을 내시죠 정답을. 아니 이게 80년대로 넘어가면은 크루즈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크루즈가- 크루즈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네. 크루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아까 전에 맞추셨잖아요. 크루즈선. 아. 그거 말고. 네, 이 선수가 가고 크루즈 선수가 왔는데요. 이 선수의 마지막 선수로서 마지막 활동했던 팀 이름이 베라크루즈입니다. 베라크루즈면 남미 쪽 아닌가? 베라크루즈라는 팀이- 자동차 아니야? 베라크루즈가 원래 휴양지 자동차잖아. 이름인데 남미 쪽에 남미. 현대차. 휴양지 이름이에요 원래.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멕시코 리그라든지 뭐 도미니칸 리그 이런 데서 뛰었다는 건데 우리가 팀 마지막은 이름도 네 그렇게 모르니까. 되겠죠. 용병 용병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용병입니까? 그러니까. 아 용경 생각을 못했어 우리가. 계속 가볼까요? 정답. 네, 데이비스. 정답입니다. 어. 생각했는데 이거. 질러볼까 하다가 안 했는데. 하나의 데이비스? 데이비스. 네, 나머지 두 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레전드 데이 같은 경우에는 한화가 99년도에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99년도에 이 선수가 172개의 안타를 쳤고요. 그리고 이때 우승을 했던 걸 기념으로 해서 매년 행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화 팬이 없는 거를 노리고서 가지고 온 키워드였고, 그리고 심바 하면은 라이온킹, 그죠? 네. 라이온킹 누구죠? 이승엽? 이동국. 이승엽 선수. 누구요? 이승엽 선수. 이승엽이요. 네, 이승엽 선수와 데이비스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싸웠나요 한번? 99년이면 이승엽 데이비스 홈런왕 경쟁했나? 그건 우주잖아. 이승엽 선수가 신기록 달성하려고 이렇게 한참 그죠?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네. 거의 홈런 타구였는데 이걸 잡아냈죠. 아. 그래서 네, 관중석에서 뭐가 날라왔죠? 라면 그리고 우산. 그래서 뭐 라면을 그 날아온 우산으로 막았다는데. 그 당시 라면을 날아온 산으로 막아요? 네, 그 당시 대구구장이 그랬어요. 네, 그리고 데이비스 선수가 신라면을 워낙에 좋아해서 아 맞아요. 네, 신라면이라고 한국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었고. 아 진짜로요? 네, 자투자타잖아요, 이 선수. 그렇죠. 제가 자타했어요.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까 왼손으로 신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닉이라고 한번 넣어볼까 했었죠. 네, 오늘 꽤 어렵게 넣었었는데 그래도 잘 맞춰주신 것 같고요. 마무리 멘트 드리자면 한화의 검은 독수리 멋있다. 블랙 제이 이글스. 데이비스 정답이었습니다. 네, 네, 수정 씨가 멋지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맞추신 분 김건우 씨. 네. 어떻게 잘 맞췄어요. 나도 생각은 하긴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장효조를 생각했다가 네. 이거 80년대가 아니다 싶구나. 아니구나 크루즈를 생각하면 그러다 보니까 한화 선수로 좁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맞췄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네. 악마 같은 힌트. 네. 정말 악마 같았어요. 그래요? 네, 저희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퀴즈가 기다리고 있죠. 자, 퀴즈는 백수정 씨와 함께 정답자 김건우 씨가 오늘은 도와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쟤는 상당히 정답하시면은 참 피하시는데. 맞추시면 원래 하는 거예요, 이거. 네. 맞추지 말까.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보시오 김씨. 김을 먹으면서 경기를 보고 있자니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닐까 싶소. 나는 치킨을 더 먹고 싶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비즈볼 프로젝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비즈볼프로젝트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다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2013년 은퇴 선수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이젠 더 이상 경기에서 볼 수 없는 선수들에 대한 추억들 한번 즐겁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막 떠들어도 되죠? 뭐 막 던지셔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좋은데 오늘 편하게 그렇죠, 저도요, 편하게. 저도요. 할 수 있겠네요. 네. 트루볼쇼 시즌2는 여러 종목을 다루기로 약속드린 만큼 저희가 야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은퇴 선수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목별로 어떤 선수들이 은퇴했는지 알아보고 갈게요. 먼저 축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축구 선수 은퇴 선수 중에 2013 은퇴 선수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먼저 터트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비드 베컴. 네, 베컴이 작년에 은퇴했죠. 그렇죠. 뭐 바른발의 배감 선생, 뭐 택배컴 별명이 참 많아요. 배감 이분. 선생. 네. 베컴 선수가 2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너무 유명한 선수라서 딱히 설명드리기도 좀 그렇고요. 다들 아시죠, 뭐. 그렇죠.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죠. 뭐 축구 몰라도 베컴은 안다. 네. 셀러브리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은퇴 후 중국 슈퍼리그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미국 마이애미에 2017년의 목표로 MLS 팀을 창단하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죠. 두 번째는 미하엘 발락입니다. 21세기 독일 축구의 아이콘이자 콩의 상징 발락. 콩? 네. 심지어 소개도 두 번째 순서예요. 콩까지 마세요? 콩까지 마. 뭐야. 네, 이만하고 2001-2002 시즌 트리플 러너업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어요.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러너업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러너업이 뭐냐면 이제 세 개의 상이 준우승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분데스리가 리그 준우승했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했고 리그컵까지 준우승을 하면서 참 영예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뭐 불명예도 아니고 영예도 아닌 그런 기록을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준우승을 3번 했다 한 시즌에. 발락도 콩테스트 한번 쳐야겠구나. 네. 가게 줘야겠다. 그리고 그 해 똑같은 해 2002년 한일 월드컵 준우승했어요. 네. 그러니까 총 4번을 준우승한 걸로 와. 되고 준우승 얘기 계속하면 유로 2008에도 준우승을 했고 네네. 발락이 제일 안 좋았던 국제대회 성적이 독일 월드컵 3위예요. 3위가 안 좋았던 성적이면 준우승을 그만큼 많이 했다는 소리가 되겠고 어쨌든 우승을 하고 싶어서 이제 독일에서 첼시로 건너옵니다. 네. 첼시에서 또 콩을 까는데 리그 준우승 2번을 했고 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준우승을 했어요. 그 챔피언스리그 페널티킥하고 그 쓰러지는 발락의 사진. 유명하죠. 네, 그거. 첼시에서는 준우승도 2번 했어요. 네. 그렇죠. 역시 숫자 2와. 아니 우승은 한 적이 없나요 그러면? 하긴 우승 했어요. 많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우승도. 준우승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부각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발락 특기가 뭐였어요? 베컴은 아무래도 프리킥, 롱패스 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발락 같은 경우는 전천후 미드필더로 뭐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못하는 게 없는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시즌에 원래 수비형 맞아요. 데뷔할 때는 네. 미드필드 수비형인데 계속 점점 올라가는. 그렇죠. 잘하니까 그렇구나. 올라가 계속 쭉. 패스, 중거리 슛, 게임 메이킹, 수비, 헤딩 다 했고 네.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게 싸움이었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첼시에서 드록바랑 서로 프리킥을 차겠다고 싸우다가 네. 발락이 맞아. 이겼어요. 오. 이긴 다음에 드록바가 입이 삐죽 나와 있었는데 드록바 삐지고. 근데 이제 발락이 그 프리킥을 성공시키고 가서 제일 먼저 드록바가 가서 껴안으면서 둘이 바로 화해했다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그거. 보통 네. 그렇게 싸운 다음에 갑자기 차면 홈런 나와서 미안한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러게요. 넣었어 또 그걸. 발락 대단하네요.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수비수 알렉산드로 네스타가 은퇴를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수비. 네, 저도 이제 참 아름다운 수비를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는
뭐 세리에에서 계속 있었어요. 라치오, AC 밀란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이제 말년에 몬트리올 임팩트로 이적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세리에 올해의 선수 5번을 수상했고요. 유로 2000 준우승, 2006 독일 월드컵 우승을 하는 네스타가 은퇴를 했죠. 메시가 가장 상대하기 좀 까다로운 수비수라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아 그때 그 밀란이랑 그렇죠. 바르샤랑 챔피언스리그 때. 예. 그 태클로 공만 쏙 빼내는. 그렇죠. 아 몸싸움 필요 없어요. 그냥 공만 네. 뺄 수 있는데 왜 몸싸움을 해? 어쨌든 네스타도 MLS에서 은퇴를 했는데 뭐 요즘에 이제 타 리그에서 좀 축구 불모지에서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돈 때문에 가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머니볼인 사커 이렇게 할 때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역시 MLS에서 은퇴한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초롱이 이영표 초롱이. 선수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영표. 되게 화려하게 은퇴했어요. 네.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대우 되게 잘해주던데. 그렇죠. 뭐 영상도 나왔던데 보니까. 네. 뭐 이제 은퇴 후에는 이번에 2014 브라질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멕시코전 해설하는 거 들어봤는데 차분하게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축구 보다가 조는 일은 없었으면 아, 좋겠어요. 제발 좀. 그 KBS 해설위원이니까 아마 잠으로 시작하는 별명이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 대신 이영표 선수가 들어갈 걸로 브라보. 예상이 됩니다. 브라보. 슛성 여자 그분은 어디죠? MBC입니다. MBC. MBC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K리그로 돌아가 보면 이제 전북현대에서 은퇴하는 식사마 김상식 선수도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 중에서는 알렉스 퍼거슨 그리고 거스 히딩크 두 감독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설명이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쵸. 네. 거장들이시니까.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준우승 전문가 발락이 있었다면 히딩크 감독은 4강 전문이었어요. 그렇죠. 4강을 참 많이 갔는데 이분도 우승과는 좀 거리가. 뭐 축구계만 들어봐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축구뿐만 아니고 농구도 은퇴한 선수들이 제법 있거든요. NBA 먼저 살펴보면 제이슨 키드, 그리고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앨런 아이버슨 이런 3명의 대스타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농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농구 선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제이슨 키드 말씀드리면은 은퇴하자마자 브루클린 네츠 감독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코치가 아니고 감독을 역임하고 있는데 이제 리서치 팀에 류지오 씨와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라운드의 마에스트로 지단이 있었다면 코트의 마에스트로 제이슨 키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제이슨 키드 같은 경우는 트리플 더블을 밥 먹듯이 했어요. 네. 107개 제가 알기로 107개로 3위에 와. 랭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산. 역대 기록이. 네, 그렇죠. 많이 했네. 뿐만 아니라 뭐 어시스트랑 스틸도 워낙 유명하니까 그쵸. 존 스탁던만 없었으면 사실 1등인데 존 스탁던이 워낙 넘사벽이다 보니 네. 네, 그리고 감독을 대비해서 좀 순탄치는 않았는데 시즌 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돼서 2경기 징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시즌 도중에는 아메리카노를 들고 선수랑 부딪혀서 작전 타임 없는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또 시간을 벌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힙미라고 속삭이다가 네. 카메라에 딱 걸렸죠. 낙 때리라. 네. 어쨌든 시즌 초중반까지는 성적이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1월 달에 10승 3패로 확 좋아지면서 월간 성적 동부 컨퍼런스 1위를 기록했고 그 달에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야. 어쨌든 선수로서 화려한 기록이 감독으로서도 화려한 기록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티맥으로 유명한 선수죠. 네. 완전 좋아했었어요. 티맥, 티맥. 네. 티맥 타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중국 리그에서 조던놀이 좀 하다가 조던놀이. 지난 시즌 NBA 파이널 전에 급하게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6경기 31분을 뛰는데 그쳤고 결국 은퇴를 하고 지금은 야구 독립리그 슈거랜드 스키터스에서 투수로 이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구요? 야구한다고요? 네, 야구 실력이 어때요? 야구는 아직까지는 이게 선수급은 아니고 구속이 한 130km 초반 정도라고 하네요. 이게 근데 130이 안 하던 사람이 130은 진짜 장난이 아닌.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선수니까 기본적으로 근육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네요. 그 슈거랜드면은 네. 예전에 그 로저 클레멘스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 있었던 팀이 아 진짜로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아?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네. 티맥이랑 빈스 카터가 사촌지간이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아 진짜요? 둘이 커즌 사이예요. 네, 마지막으로 앨런 아이버슨 선수 하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아이버슨의 상징이죠. 일단 그 팔에 아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요즘에는 되게 흔한 일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되게 없었거든요. WWJD. 그렇죠. 네.
아이버슨 같은 경우에는 터키 리그랑 중국 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고 네. 최근에는 좀 안타깝게 도박으로 파산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KBL 오시면 돈 좀 만지실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이분이 그때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명언도 맞아요. 남겼었죠. 네, 저도 들어봤어요 그거를. 그니까. 네. 저한테 와닿네요, 굉장히. 뭐 저도 쭉 들어보니까 NBA를 모르셔도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선수들이네요. 한국은 또 누가 있을까요?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KBL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국보센터 서장훈입니다. 아, 서장훈. 네, 2012-2013 시즌을 마감으로 부산 KT에서 이제 은퇴를 했고요. 현재는 사남일녀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보센터이자 현 예능인 서장훈의 은퇴식을 제가 타지에서 봤거든요, 동영상으로. 아. 네, 등교하는 버스에서 봤는데 보다가 한 중간에 눈물을 막 흘렸더니 옆 사람이 막 안 좋은 일 있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은퇴였어요. 그랬죠. 솔비앙이 은퇴식을 빛내줬었죠. 그래서 네. 뭐 연관 검색어도 있던데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있어요. 네이버에 가면 있어요. 청취자분들 검색해 보시는 거 아니에요? 솔비도 피겨 데뷔했다 은퇴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다음은 안양 KGC 2011-2012 시즌 우승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식스맨이었던 김성철이었습니다. 원래 우승하고 바로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팀에서 이제 리더이자 로테이션 멤버 식스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 시즌만 더 뛰어달라고 요청을 해서요. 그 2012-2013 연봉은 구단의 백지 위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즌 뛰고 은퇴를 하고 바로 지금 KGC 코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첫 시즌인데 이상범 감독님이 경질되는 바람에 그쵸, 얼마 전에. 요즘에 이래저래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 아까 티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김성철 선수가 한국의 티맥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뭐 잘할 땐 맞아요. 잘했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우승하는 시즌의 결승전에서 네. 이제 인삼공사가 첫 경기를 아마 졌을 텐데 2차전 홈 경기에서 이제 역전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3점 슛을 한 3개, 4개인가 연달아 넣어서 맞아요. 네, 분위기 확 끌어와서 우승하는 데 큰 기여를 했죠. 보통 이 선수의 의지가 아니라 팀에서 만류를 한 경우도 흔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인정받는 선수였다는 의미 같네요. 멋있는데요. 그리고 KBL은 마지막으로 강혁 선수입니다. 아, 강혁. 뭐 2대2의 달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렇죠. 네, 삼성 썬더스에 오래 있다가 마지막 두 시즌은 전자랜드에 있었습니다. 식스맨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가 05-06 시즌 삼성을 디펜딩 챔피언에 올리고 자신의 MVP를 수상을 했고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선수였는데 은퇴 후에 지금은 자신의 모교인 3.1상고에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같은 겨울 스포츠인 배구도 있잖아요. 맞네요. 배구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배구도 공교롭게 제가 맡게 됐는데요. 네, 고생 일단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배구도사라는 별명의 소유자 석진욱 배구도사. 선수가 네. 은퇴를 했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언제나 강한 이유로 꼽히는 안정된 리시브의 상징과도 같던 선수였지만 김세진 감독이죠. 네. 김세진 감독의 부름을 받고 은퇴를 결정하고 지금은 돌풍의 신생팀 러시앤캐시의 수석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이 석진우 코치는 은퇴 여부를 놓고 고민이 좀 많았다는데 김세진 감독이 불러서 은퇴를 했대요. 그래서 네. 신치용 감독이 좀 아쉬워했다고 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석진욱 코치가 인천 사람이에요. 네. 지금 안 계신 인천하면 생각나는 우리 그분 계시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런데, 아. 네. 바쁘시죠 오늘. 지금 바쁘셔가지고 자리에 안 계신데 네. 분명히 또 계셨으면 한 소리 하셨을 거예요. 그쵸. 한참 한 5분은 방송 그쵸. 길어질 뻔했어요. 그러게요. 편집 다행히- 나중에 다 해야 되고. 네. 다행이네요. 네.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아쉬운 김에 할게요. 저 네. 위에 김성철 강혁 선수 제 학교 선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쨌든 선수는 아니지만 의미 있는 분의 은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심판으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김건태 심판입니다. 김건태 심판이요? 네네. 아 사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원래는 국가대표 센터였는데 희귀병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좀 일찍 포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심판의 길을 입문을 했고 전 세계 1000여 명의 배구 심판 중 단 10명 정도? 10명 전후로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국내 유일 국제배구연맹의 심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축구로 얘기를 하자면 뭐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에 나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심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프로배구가 시작되기 직전에 2004년 심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디오 판독 그리고 재심 요청 제도 등의 제도를 입안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요 후문으로 들은 소린데요. 김건태 심판이 심판직으로 있는 동안에 지도자들이랑 술 한 번을 같이 한 적이 없대요. 야. 이게 후문이 아니고 본인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방송에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한성민 씨가 정말 조사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문가 역시 캐릭터 전문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됩니다.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The Turbo Show. 자, 이제 야구가 나올 때가 됐죠. 먼저 프로야구 은퇴 선수들 알아볼 텐데요. 자,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민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아 진짜 너무하다. 진짜. 나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드디어 오셨어요. 자, 이제 민 기자님 오셨으니까 야구 한번 가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저 오자마자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고 네, 생라이브 갑시다. 숨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유, 물 한 모금 하시고. 네, 진짜 물 한 모금 해도 되죠? 네, 하네요. 꿀꺽하는 소리 들어가도 되나요? 그렇죠. 라이브로. 네. 우리는 진짜를 추구하니까. 그렇죠. 네, 진짜 방송. 물 한잔 했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힘드네요. 자, 박 사장님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렇죠. 예, 박찬호 사장님. 팩 사장님. 네,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예, 한화에서 은퇴를 하셨고 동두천에 야구장 7면을 건립을 하세요. 와. 소유산 오. 쪽이죠. 예. 예, 되게 은퇴한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2013년 은퇴네. 그렇죠. 네. 예. 음. 뭐 박찬호배 리틀 야구 대회를 또 고향인 그쪽 충청권에서 또 개최도 하셨었고, 예, 뭐 무릎팍도사나 땡큐, 뭐 해민스님하고 땡큐에도 나오셨었고. 1박 2일도 나오시고. 예, 1박 아, 2일 맞아요. 예능 많이 나오셨어요. 나오시던데 이번에. 네. 요새 조금 또 조용하시네요. 얼마 전에 저기 시립미술관에서 또 전시회도 하나 여셨잖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모르시는구나. 이거 잘릴 것 분위기가, 같아요. 네. 자, 또 다른 92학번 동기 박씨 선수가 계세요. 황금세대. 박재영. 네. 아, 선수. 박재영. 박재영, 네. 리틀 쿠바. 지금 리틀 MBC 쿠바. 스포츠 플러스에서 해설하고 계시죠. 그쵸. 네. 나쁘지 않은 해설 솜씨를 보여주고 계시죠. 괜찮더라고요. 네. 네. 예, 근데 이분이 아직도 총각이래요. 아. 여기도 은근히 조금 있네. 양심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박재용 해설위원은 김민아 아나운서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던데. 맞아요. 무슨 그런 망. 김민아 아나운서가 들으면 아니, 기분 나빠할 소리. 작년에 연고전 해설하시는 거 보니까 꽤 잘 어울리시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거 보고 한 근데 거예요. 나이 차이 꽤 많이 나지 않나요? 10살밖에 차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연고전? 고연전? 네, 연고 저희 조심하시는 걸로. 죄송합니다. 네, 뭐 아무튼 네, 조만간 네. 좋은 대필 꼭 만나시길 바랄게요. 결론이 이렇게 가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아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이대신 선수는 은퇴를 LG에서 했어요. 네. 지난 시즌에 김흥용 감독 하나 부임과 맞물려서 그 타이거즈 분들이 하나 코치로 대거 이동을 그쵸, 많이 하셨었죠. 모이셨어요. 네. 네, 그때 이글스 재활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데 올 시즌 앞두고 기아 투수 코치로 이제 친정팀으로 복귀를 했어요. 네. 기아 팬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죠. 네,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이고요. 그다음에 LG의 주키치 선수 전담 포수했었던 좀 등치 좋았던 선수 기억하세요? 심광호 선수. 예, 신광호 아. 선수는 네. 그 LG 트윈스의 투수 이원상 선수 아버지시기도 한 유승환 아. 감독의 적극적인 제의로 경찰청 배터리 코치로 가셨다고 음. 합니다. 예, 그리고요. 메이저리그 14승 투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류현진 선수에게 머리를 맞고 아. 병원에 후송됐던 적이 있는 네. 아, 바로 병원 갔어요? 넥센의 1루수였던 강병식 선수는 히어로즈 2군 타격 코치로 예, 네.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만호 홈런, 사직에서 프로야구 우리나라 KBO에 2만호 홈런 치셨던 아. 영경흠 선수가 은퇴를 선언을 갑자기 했어요. 그렇죠. 네. 곧잘 했었던 뜬금없이 선수인데 네, 또 곧잘 뜬금없이 은퇴하셨어요. 했는데 네. 예, 현재는 하나 육성군 스카우트로 예, 음.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고의 포수 신경현 선수, 류현진 선수와 배터리였던 네. 그렇죠. 네, 이분은 역시 육성군 코치가 음. 되셨습니다. 네. 코치를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기아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신 강기태 선수 역시 코치 수업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커태. 안귀태 선수가 현역 시절에 큰 기록 2번 깼었잖아요. 네, 기록 네. 브레이크였어요. 아, 여러 번 깼죠. 여러 번이죠. 여러 번 깼죠. 가장 네. 큰 게 2개인데 네. 어쨌든 2010 시즌에 류현진 선수 30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막았고 그리고 맞아요. 뭐 딴 거 아시는 분 계세요? 그 2000 제가 네,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2007년이었나 그 왜 리오스 퍼펙트 게임 기록 그 될 뻔했는데 맞아. 음. 9회 원아웃에서 안타 쳐갖고 깼어요 그거를. 네. 그리고 뭐 맞다. 강커태도 있잖아요. 강커태. 예, 네. 유니폼에 강커트처럼. 그렇죠. 뭐 예전에 그 기억나는 게 롯데 팬이었을 때 한때 네. 예, 한때 롯데 아, 지금은 팬이었을 아니시고. 때- 아 지금 아닙니다. 그때 이제 사도스키 왜 퍼펙트 기록 네. 한번 깬 적이 맞아요. 있잖아요. 아 그거 언제 깨졌나요 그거? 8회였던 걸로 아, 기억하고 8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지금은 롯데로 또 가셨지만 예전에 네. 이제 지금 전 넥센 팬이니까 심수창 선수 또
2년 만에 700 며칠 만에 찾아온 승리 기록을 또 깨셨죠. 야, 잠깐 생각나는 건데 키스토스 언제 은퇴했어요? 사도스키. 은퇴했나요? 2년 되지 않았나요? 은퇴했나요? 2년, 네, 아. 해설하지 않나요? 요즘 뭐 해설한다 그런 얘기. 아, 만에 뭐 SNS로 뭐 인터뷰하고 얘기 네덜란드 나오는데. 스카우트 계속 해주시고. 아, 그래요? 맞습니다. 김연아 얼마 전에 왜 김연아 분석도 해주셨잖아요. 금메달이라고. 네. 자, 다음은 LG 팬들 가슴을 또 뛰게 만들었던 아, 최동수. 그렇죠. 네. 최동수 선수 역시 코치 수업 받는다고 알려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SK 2군 감독이 대신 박경환 선수도 은퇴를 하고 뭐 이분 뭐 예. 굳이 부연 그쵸. 설명을 할 그렇죠. 이유가 없죠. 네. 네. 그다음에 정수군 지금 해설위원 친동생 정수성 선수 아, 대주자 그쵸. 대수비로 가늘고 길게 야구하는 사람의 표본이었던 정수성 선수 그렇죠. 또 현역 생활을 접고 히어로즈 2군 주루 코치로 새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비주얼도 가늘고 기세요. 유재신 뇌주로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 발만 그래요? 발만 빨라요. 네, 아, 발만 그래요? 빨라요. 네. 센스가 없어가지고. 2대형 마이너 버전 정도. 뭐 어쨌든 이대영 선수는 나가면 잘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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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다음에 손주인 선수 합류 이후에 자리를 잃고 은퇴를 선언한 김일경 선수는 아, 프런트를 준비를 하신대요. 아. 프런트는 어. 또 특이한 경우네요. 특이한 경우죠. 그러게요. 그렇죠. 대부분 다 지도자들을 하시는 그쵸. 네. 그다음에 롯데 팬들 좀 아픈 손가락이에요. 정보명 선수가 아, 모교인 부산 동의대학교의 코치로 가셨다고 합니다. 정보명 선수는 통산 타율이 2할 7푼이에요. 나쁘지 않은 타격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박경환 SK 2군 감독, 네. 그다음에 최동수, 정수성, 신경현 이렇게 네 분은 지난해 12월에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베이스볼 아카데미에서 마스터 과정을 수료를 했대요. 아, 그 이광환 감독님이 하는 그거죠. 네, 제가 어떤 얼마 과정인가요, 전에 이게? 저기 인터뷰를 하고 왔죠 또. 과정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베이스볼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아, 농담이고요. KBO랑 서울대가 합작해서 만든 지도자 전문 양성 과정이에요. 아, 네. 지도자 양성. 네. 아, 그거죠. 거의 누구였더라? 장채근 포수였나? 아, OPS를 OPS 요? 처음 알았다 아, 그거. 예. 그 발언으로 사람들이 네, 여기까지 네.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수경 선수. 아 닥터 K. 아, 선수가 됐죠 다시. 예, 히어로즈 불펜 코치로 갔다가 네. 다시 현역 생활 욕심을 내셔가지고 김성은 감독 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김수경 선수가 김시진 감독하고 정민태 코치하고 오래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두 분이 통산 승수가 공교롭게도 124승으로 같아요. 아, 김수경 그 선수가 인터뷰에서 김시진 감독이랑 정민태 코치가 124승. 124승으로 음. 같아요. 네, 공교롭게도. 네. 아, 그래서 저 김수경 선수가 인터뷰에서요, 두 분을 존경한다. 나도 프로 통산 목표가 124승이다. 음. 라고 누누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럼 지금 몇 승인가요? 112승이에요. 아, 12승 모자라네. 네. 근데 이제 현역 잘 중에 최다 써만 승수가요, 수 배영수 있습니다. 선수예요. 건우 씨가 네. 좋아하는 네. 배영수 선수인데 114승입니다. 아, 김수경 선수가 실전 등판에서 굉장히 잘 던지니까 김성근 감독이 뭐 현역 시절에도 이렇게 제구가 좋았던 김수경을 본 적이 있나 싶다고 그래요. 네, 얘기를 했대요. 아무래도 뭐 선발 한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김수경 일단 선수는 고향에서는 뭐. 네. 그렇죠. 선발로 활용이 네. 되겠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은퇴 선수를 한번 알아봤는데 해설위원 하시고 코치 하시고 뭐 프런트도 가시고 혹은 방출되거나 다시 현역으로 복귀하는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살펴보고 응원하는 것도 팬으로서 계속 선수들을 지켜보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진짜 스포츠의 세계 더 투르볼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Don't forget to unplug your sets. 자, 이제 태평양 건너갑니다. 네. 메이저리그 살펴볼 텐데 이번엔 백수정 씨가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메이저리그 13, 14년 은퇴 선수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지난해 은퇴를 했던 선수들을 시작하는데 마리아노 리베라. 아, 리베라. 네, 뉴욕 양키스. 가장 먼저 은퇴하면 떠오르는 그쵸.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얘기 이분은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해도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네, 뭐 생각나는 거 하나씩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 리베라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정규리그 652 세이브를 했고요. 네. 가을 야구 42 세이브,
그리고 올스타전 4세이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다 합치니까 딱 700세이브 나옵니다. 최고 은퇴했네요. 그쵸? 잘했네요. 딱 채우고 은퇴했어요. 의문이 괜찮아요. 풀렸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빨리 갔을까? 700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은퇴했을까 했는데 아, 채웠으니까 다 은퇴한 채웠어요. 거예요. 네, 다 네. 채웠어. 예. 네, 아무튼 뭐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롱아일랜드 덕스와 계약을 했다가 뭐 패밀리 이슈가 있다 해서 팀에 합류할 수 없겠다고 통보를 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던 블라디미르 게레로. 아, 불게. 네. 괴수님 안 돼. 아, 제가 메이저리그 생방송으로 보다가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홈런 본 게 네. 바로 이 블라디미 게레로의 홈런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하드디스크 가장 구석진 곳에 남아있는 게 그 불개 홈런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쵸. 네, 괴수분, 그럼 괴수분.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2011년에 8번째 600 홈런 타자가 됐던 선수인데요.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짐 터미. 네, 짐 토미. 네. 약물청정 짐토미. 이 선수는 네, 통산 612개 홈런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데릭 로우. 아, 이 이 선수 선수는 네. 슈퍼볼로였죠. 빨간 양말 시절에 정말 잘했는데. 예, 그렇죠. 한국 그렇죠. 팬들에게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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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스턴에서는 김병현 선수랑 이제 한솥밥을 먹고 있었고. 그렇죠. 네, 이 선수 네. 통산 176승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로이 할러데이. 할 교수. 이 선수는 양대 리그 사이영상 수상자이고 통산 20번째 퍼펙트 게임의 위협을 달성한 선수입니다. 통산 203승을 했고 네, 12년간 활약을 했던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1일 계약을 해서 친정팀에서 은퇴를 했어요. 아, 이런 됐어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토론토에서 해야죠. 네, 그렇죠. 1일 계약이면 참 좋은 토론토에서 거죠. 하는 거에 멋있다. 맞아요. 네, 다음으로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앤디 파티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왜 한숨이야, 왜 한숨. 코어 4. 일단 뭐 사실 앤디 패티트는 휴스턴 에스트로스로 소개되기보다는 그렇죠. 양키스로 일단 양키스로. 소개가 네, 그렇죠. 되는데 뭐 네. 그쪽이 유명했으니까. 네, 훨씬 네. 유명했고 훨씬 오래 뛰었고 네, 이 그리고 선수 네. 패티트는 뭐 플레이오프의 사나이. 그렇죠. 네, 네. 플레이오프만 올라가면 승수를 진짜 기가 막히게 걷어주던 그런 선수였고 약쟁이라는 의혹은 있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성장 호르몬을 부상 치료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그런 뭐 그렇습니다. 네, 네. 통산 256승으로 승리 수로는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콜로라도 락키스의 토드 헬튼. 이 산사나이. 선수, 네, 이 선수는 류현진 선수가 15승 도전에 실패를 했던 그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날 콜로라도 홈에서 경기가 있었는데 딸이 시구를 했었고요. 또 헬튼의 취미가 사냥이라서 구단에서 말을 선물로 줬습니다. 아니 그냥 진짜로 말을 줬다고요? 네, 네. 조랑말 같은 거? 야, 설마 그걸 그 말. 설마 그걸 그날 탔나요? 그건 모르죠. 그 영어로 경장 하면 위에서 탔나 그거를? 영어로 하면 헌팅이네요, 헌팅. 뭐요? 그 헬튼 선수가 왜 대학 시절에 미식 축구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주전 쿼터백이었던 선수가 네네. 네, 그 헬튼 선수를 밀어내고 주전 쿼터백이 됐던 선수가 이번에 슈퍼볼. 네, 슈퍼볼 우리 같이 봤잖아요. 그거 이태원에서. 슈퍼볼 같이 보는 사이. 새벽에. 이태원 같이 가는 사이? 아,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뭐 어쨌든. 됐고요. 네, 그 헬튼 선수 밀어낸 바로 그 쿼터백 주전 선수가 네네. 네, 페이튼 매닝 선수거든요. 네, 덴버. 덴버 저 브론코스. 슈퍼볼 많이 모르는데 페이튼 매닝은 알아요. 아, 그렇죠. 그러시구나. 페이튼 매닝은 유명하니까. 유명하니까. 네, 그럼 계속 가볼까요? 그 밖에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크리스 카펜터 목수형님 목수형님. 네 계셨고요. 이분은 카디널스 프런트에 합류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김일경 프런트 있네. 선수가 본받아야 할. 여기도 네. 프런트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A 다저스의 테드 릴리. 네. 테드 릴리도 다저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누구 팀으로 할 거냐라고 그런 가상의 질문이 들어온다면 시카고 컵스가 그쵸. 낫지 네, 않을까? 그렇게 하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선수도 부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렇죠. 수술도 여러 번 하고 은퇴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카펜터도 부상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역시 부상이 은퇴에 참 많은 영향을 네. 미치네요.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는 신시내티 레즈의 유격수인 에드가 렌테리아가 있었고요. 또 17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마이애미 말린스의 칼로스 리. 이렁리 형님. 아, 이렁리 형님은 진짜 돈값 잘해줬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외야수였던 마크 커세이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4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될 선수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텍사스를 사랑한 남자 마이클 영. 아, 마이클 영. 네, 이 선수가 텍사스에서만 12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LA 다저스까지 갔는데 뭐 다저스에서는 14시즌에 내야수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은퇴를 결심을 하고 지난 2월 1일에 텍사스의
홈구장인 알링턴 파크에서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아쉽네요. 그래도 정말 아쉽네요. 사실 텍사스가 영을 버렸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안 좋은. 그래도 팀을 잊지 못하고 그러게요. 텍사스에서 네. 못 뛸 바에는 은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은퇴를 한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네. 류현진 선수 때문에 다저스 야구로 메이저리그 입문하신 분들은 마이클 영이 허접한 선수로 맞아요. 오해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아닌데. 그렇죠. 대단한 선수. 어마어마한 그렇죠. 분인데. 굉장하게 텍사스를 사랑해서 은퇴하고 나서도 만약에 코치 생활을 한다면 꼭 텍사스에서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 될 선수들로는 이거 은퇴는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은퇴 예정자. 그렇죠. 네. 은퇴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잽스판 선수. 이 스판. 선수는 2006년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MVP 선수였고요. MVP 출신. 네, 그리고 미네소타 트윈스의 광속구 투수인 조엘 주마야. 네, 주마야. 구속을 보유한 대신에 재구를 포기했던. 네, 그 밖에는 콜로라도 로키스의 로이 오스발트. 이 선수는 뭐 13시즌까지 해서는 통산 163승을 거두었고 H2O, 필리스의 H2O에서 H만 남고 둘이 갔어요. 할러데이하고 오스왈트하고. 맞네요. 네, 이제 가죠 오스왈트 같은 미 경우에는. 교수님과 하이멀스만 남았네요. 그렇죠. 네, 남은 그 H 하멜스. 그렇죠. 해멀스. 네, 계속 갈까요? 네. 네, 캔자시티 로열스의 댄 휠러. 댄 휠러. 진짜 아. 많이 은퇴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할 굉장해요, 거죠, 그죠? 굉장해요. 네. 아, 할 예정이죠. 할 그렇죠, 예정. 그렇죠. 그리고 텍사스 레인저스의 랜스 버크맨 등이 있었습니다. 버크만.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선수 누굴까요? 뉴욕 양키스의 데릭 지터. 아, 지터 형. 지터가 네. 저는 궁금증이 있는데 지터가 그렇게 잘생긴 걸까요? 여자 이야기 하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런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넘어가요. 제가 여기 괜히 있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네, 근데 흥미로운 점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 호스트님께서 언급하셨던 AB 선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 이름이 뭐예요? 또 하나요? 아, 2탄 갑니까? 아니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A 선수는 카세이고요. B 선수는 오스왈트입니다. 그렇죠. 네, 두 선수가 각각 13, 14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됐는데 이 둘은 96년 드래프트 동기잖아요. 이때 그쵸. 픽 순서나 그 전에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받았던 평가들과는 상당히 상반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아까 A 선수가 몇 순위라 그랬죠? 전체에서? 9순위 그리고 B 선수는 684.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저는 오스왈트 이렇게 다이나믹한 투구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쵸, 그쵸. 유명했죠, 뭐. 누구나 다 기억할 거예요. 그쵸. 그걸. 그렇죠. 그런데 제가 카세이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7개의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었어요. 내용이 뭐 너무너무 완벽한 선수다. 힘이나 뭐 아무것도 빠지는 게 없고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다. 칭찬 일색이었는데 단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크니스란에는 러닝 스피드가 조금 평균에 살짝 못 미치는데 그것마저도 뛸 줄 알기 때문에 잘할 거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약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누구가 떠오르는데 왜 빌리빈 단장의 선수 시절 스카우팅 아, 리포트 다 갖췄다. 그죠? 다 네. 갖췄다. 뭐 와이드 5툴에 잘생겼다 100인이고 그렇죠, 그렇죠, 출산도 그렇죠. 대박이다. 네, 정말 뭐 이런 그렇게 얘기. 엄청난 선수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스왈트는 단 한 개의 스카우팅 리포트만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냥 뭐 힘이 좋다. 정말 힘이 너무너무 좋고 공이 빠르다. 그런데 뭐 딜리버리가 엉망이고 오프 스피드를 전혀 이용을 못하고 굉장히 불안정한 투구폼을 가져서 보는 내가 불안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린스컴이랑 판박이었을 것 같은 그쵸. 선수가. 네네네. 그 이렇게 빨리 던지니까 어쨌든 세게 던지니까 타자도 뭐 무섭긴 할 것 같다라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한 평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은 장점은 그냥 오스왈트는 공만 빠르고 힘 좋다. 네, 이거는 그쵸, 완전히 그쵸. 그냥 립 서비스 수준인데 거의. 그렇죠. 장점은 뭔가 써야겠고 네, 장점은 네. 그냥 써야겠는데. 굳이 하나 쓰자면 혹시 모르니까. 네,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카세이는 통산 타율이 2할 7푼 6리, 127개의 홈런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했고 오스왈트는 작년 시즌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63승, 방어율 3.36, 탈삼진 1852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은퇴하는 선수들 이름 들으면서 몇 명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2명 말고 왜 같은 해 드래프트된 선수들이 또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쵸. 이들뿐만 아니라 13, 14년에 은퇴를 했던 선수들 중에서 총 6명이 이들과 같이 96년 드래프트 명단에 이름이 있었어요. 카세이는 아까 몇 번째라고 아홉 말씀을 번째. 드렸었죠? 구순위, 9번째. 구순위. 그렇죠. 웨스트브룩이 21번째였고요. 웨스트브루 네, 데로사가 212번째.
그리고 오스왈트는 684번째, 테드 릴리는 688번째. 아 테드 릴리도 여기에. 네네네네. 댄 휠러가 1024번째였습니다. 1024 이거 2의 열제곱이라고 제가 외우고 다니는 숫자인데 제가 전작과라서 굉장히 네. 뒤에 있죠. 그쵸, 네, 많이 이 뒤에. 드래프트만 놓고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기회에 96년 드래프트도 저 살펴보겠습니다. 드래프트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96년 드래프트 중에서도 은퇴한 선수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해서 제가 지금 약간 다른 종목이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축구 76년생 라인이 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유명하죠. 네, 저도 네, 들어봤어요. 축구 76년생 라인이 있어가지고 전설의 76 라인. 네. 잠깐 찾아볼게요.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아까 얘기했던 발락도 맞아요. 아마 벨락도 76이고 아 그리고 그렇죠. 호나우도도 76이고 그리고 또띠도 76이에요. 오. 네, 아, 예. 그래서 그 연도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막 네, 방금 찾았어요. 진짜 지금 사진 우리 완전 생방송인데요, 진짜. 모 블로그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네. 친절하게 이제 네. 그 블로그 운영해 주신 분이 포지션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야. 공격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호나우도가 있어요. 그 네.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 아니고 그 브라질 호나우도. 네, 설마요. 뭐 호돈신, 날두신, 그렇죠. 베날두 호돈신.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어요. 엘 페노메노. 그렇죠. 네, 그렇죠. 2002 월드컵 득점왕이었고 네. 뭐 그 재능이 너무나 위대해서 그 사람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릎이 부상을 달고 감당이 안 살았다. 되는. 네, 네. 그 전설적인 다음으로 선수죠. 공격수는 패닉바이에 이어서 연이어 출연하는 안드리 세브첸코. 아 셰브첸코도 셰바. 셰바도 76년생. 네, 그리고 박지성의 절친 원샷 원킬 루드 반 니스텔로이. 헤딩의 정석 패트릭 클로이베르트. 아. 이분은 뭐 목 근육이 무슨 동물 같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판타지스타 안정환 선수 정도가 있습니다. 안정환도. 스트라이커로만 한 5팀 나오겠는데 그쵸. 이제 요즘은 원톱 쓰는 게 대세니까. 그쵸. 아직 끝난 네. 게 아니에요. 네, 아. 미드필더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콩 발락 콩. 그리고 로마의 왕자 프란체스코 토티 또 그리고 로이킨 킬러 패트릭 베이라. 아 비에이라. 아스날 시절의 비에이란 진짜 그렇죠. 대단한데. 네. 어마어마했죠. 유벤투스 때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다음은 네, 최근에 AC 밀란 감독으로 부임한 클라렌스 세도로프 아. 그리고 지단 킬러 마우로 카모라네시 뭐다 킬러가 붙어 있네 이분 네, 조사하신 게. 그리고 추억의 선수죠. 레알의 왼발 호세 마리아 구티 선수가 있습니다. 그날 구티 진짜 그날? 오랜만에 그쵸. 듣는다. 구티 진짜 뭐 그날만 대박이다. 되면은 지단보다 잘한다고.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고 보니 토티는 로마에서 아직 선수인데 시드로프는 밀란 감독이네요. 그러네요. 아, 됐죠? 요즘 패닉바이 특집에서 우리 타락 되게 깠는데 타락 되게 잘해요. 네. 되게 잘해요. 사람이 네. 세리에 스타일인가 봐요. 아니 네. 뭐 알도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발로텔리가 있으니까 쪽도 못 쓰는 걸 수도 있어요. 한번 그 어딘가 구석진 곳으로 끌려갔다 와서 둘이 한번 이렇게 구석쟁에서 대화를 한번 하고 온 거야. 네, 정리를 했어. 그만하죠. 네. 네, 수비수로는 네스타도 있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장발 윙백 후안 파블로 소린이 아, 있었고 소린. 왼쪽 소린. 왼쪽. 그리고 인터밀란의 단신 센터백 173cm인데도 센터백을 하는 이반 콜도바가 있고요. 코르도바. 네, 그리고 코르도바. 추억의 이름이다. 축구판 리베라 가스 디펜더 니콜라 레그로탈리에 선수가 있습니다. 레그로탈리에. 아 이 선수도 믿음이 그렇게 유벤투스의 좋은가 봐요. 레그로탈리에.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여자에 미쳐서 사는 선수였거든요. 아 진짜요?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180도 바뀐 선수가 됐고 어. 은퇴 후에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오. 네, 골키퍼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할까요? 누구 뭐 있나요? 일단 지금 완전히 늙은이가 된 셰이 기분 선수가 있고 네. 근데 아, 셰이 그동안 떨어지나요? 기분 씨는 얘기해야죠. 기분이- 그래요? 아 알잖아. 뉴캐슬에서 한 개월만데 아, 네. 그게 제가 지금 그렇게 축구를 잘해? 갑자기 인신 공격이 나왔어요. 네, 아니. 본인 멘트 아니, 편집하시려고. 지금 멘탈 잡으세요. 지금 팬 네, 네. 얼굴이 아니, 팬이에요. 얼굴이 팬. 말할게요. 일단 셰이 기분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덴마크에 이제 제2의 슈마이켈이라는 평을 받았었던 스로엔센 선수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의 페레이라 선수도 은퇴를 이제 76년생입니다. 아, 그쵸. 진짜 76년생 진짜 많네. 그러게요. 진짜 야자가- 많네요. 더 많은데 어쨌든 생략한 거예요. 네, 이제 네, 제가 네. 대학교 1학년 때 축구 게임이죠. 뭐 위닝 이런 거 할 때 다 현역이었는데. 그쵸. 네. 그 야구도- 사실 야구도- 한참 야구 오스왈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쵸. 어렸을 때 딱 보던 그야말로 가장 전성기일 때 보던 그쵸. 선수들인데 이제 맞아요. 은퇴를 한다니까. 뭐 할 때 연봉이 너무 세가지고 영입도 못 하고. 야구에도 타 팀에 잘하는 것만 76년생 보고. 몇 명은 계시잖아요. 이승엽 선수, 어. 임창용 선수. 네. 이승엽 선수 데뷔할 때부터 봤는데 그쵸. 진짜 아휴 뭐 프로스포츠 늙어. 감독들 다 우리 어렸을 때 잘했던 선수. 그쵸. 맞아요. 당장 뭐 류중일 감독만 해도 당장 선수 생활을 하던 걸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축구
농구, 배구, 야구까지 한번 쭉 훑어보니까 오랜만에 듣는 이름들도 많고 정말 반갑네요. 이 선수들 다시 들어보니까. 그러게요. 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좀 알아온 거 있는데 오. 이야기 좀 해봐도 될까요? 뭐 공장장님의 특별 생산품인가요? 뭐 얼마든지 하시죠. 어떤 건가요? 진행 좋은데요? 지금 은퇴 선수 이야기하면 보통 좀 이름값 있는 스타 그쵸, 플레이어들 그쵸. 이야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KBO 같은 경우 보류 명단이라고 하는데 아 맞아요. 있어요. 보류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곧 방출이죠. 방출을 네, 의미하죠. 네. 잘렸다. 방출이죠. 해고. 그런 선수들 보면 유명한 선수들도 간간히 있지만 그 선수들은 좀 타팀으로 간다거나 하다못해 고향 원더스 독립구단으로라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트라이아웃 하는데 이름값이 영향이 없다고 절대 말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그냥 2군 선수들 뭐 1군 한 번도 못 올라가 보거나 뭐 아니면은 올라와서 대주자나 대수비 한번 하고 그냥 내려가는 선수들. 뭐 응원가도 없고 사람들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선수들. 그렇죠. 응원가가 없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 그리고 사실 그런 슬프네. 선수들 조명 한번 해보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네. 저도 이런 거 한번 느낀 적이 있는 게 기록 정리하다가 네. 딱 보면 한 3타수 1안타 아니면 또 일본 이런 것도 기록이. 있어요. 네. 투수가 한 10이닝을 던졌는데 보면은 볼넷이 10개, 삼진 2개, 어떻게 7실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와. 그렇죠. 이런 기록들 딱 보고 있으면은 처음에 그런 선수들 처음 보면 드는 생각이 에이 이런 거 뭐야 이러고 하다가 이런 선수들이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 이런 선수들 전부 다 되게 많이 고등학교 나와요. 대학교 때 다 난다긴다 했던 그렇죠. 선수들이었어요. 약간 박주영 아스날 그 스탯이랑 비슷한. 아 정말 좋은 비유인데요? 방송 아주 좋아요. 네. 프로야구도 좀 취업하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무래도. 그쵸, 아무래도. 저 예전에 허구현 그 위원 모셨을 방송했을 때. 네, 이런 네. 얘기했어요. 그쵸, 취업률 그쵸. 몇 프로 맞아요. 이런. 그쵸. 이제 특히 NC에서 방출된 저는 김동건 선수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나라 야구 한 단계 드높인 학번이 황금세대 9위 학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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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죠. 이죠. 아까도 이야기 근데 나왔고. 그거하고 버금가는 81년생 라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국가대표들 아, 네, 네, 음. 82년. 추신수, 이대호, 김태균, 정근우. 야, 엄청 좋은데요. 그때 그 2000년 캐나다 에더먼턴 대회에서 주전 유격수로 오. 활약을 했던 선수예요. 근데 제가 또 인천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 네, 그쵸. SK의 이 선수가 네. 2억 1,000만 원 받고 2라운드 2차 1라운드 1순위로 뽑힌 선수예요. 아. 네. 매년 초에 이름이 나와요. 네네. 이번 시즌에 기대해도 좋다. 기대할 수 근데, 있는 유망주. 예, 안 되더라고요. 안 풀리더라고요. 음. 이 선수가 NC 다이노스 그 창단했을 때 초대 주장도 했었던 선수인데 아. 그래서 이제는 꽃을 피워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안 될 선수는 안 되나 봐요. 너무 안타깝네요. 소셋. 그렇죠. 오준영 선수 기아에서 방출된 선수도 1라운드였어요. 아. 아, 이번에 1라운드. 방출됐어요? 이번에. 2007년 드래프트가 음. 된 또 제 후배네요. 그만하세요. 네, 아니, 라인 정말 많이 계약금 나옵니다 1억 오늘. 8천 받았고 네. 뭐 정통파 투수로 괜찮았어요. 음. 빠른 볼도 있고 제구력도 있고. 네. 뭐 대학교 시절에 7승 했고 4학년 때 9경기에서 4승을 했던 아. 한미 국가대표 선수권 대회에서도 출전을 한 그러면 선수. 그 딱 그 드래프트 되는 그 해에 딱 이렇게 뛰는 그런 선수네요. 네. 그렇죠. 그 해가 네. 플루크였나? 근데 찾아보니까 오준영 선수가 그 민 기자님 선배예요? 84년생이에요? 아 그래요? 동기로 격화될 뻔했어요. 07년에 드래프트가 됐으면 제 선배죠. 네. 네네네. 07년에 드래프트가 됐으면 아니 근데 저랑 동갑인 나이대가 대졸이구나. 대졸이잖아요. 아 네. 대졸이구나. 네. 그러면 07년 드래프트 당시 1차 지명자들 누가 있었어요? 일단은 저는 지금 이용찬 선수가 기억나는 게 왜냐면 제가 그때 고교야구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장충고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네네. 오. 네. 일단은 여기도 저는 라인. 김광현 선수가 07년에 데뷔했잖아요. 서울고 임태훈도 있고. 그렇죠. 아. 임태훈도 있고. 저 생각나는 것도 있어요. 예, 덕수고 김유선. 덕수고 김유선. 김유선이요. 김유선도 되게 소문만 무성했던. 네, 잘했던 3억 5천 선수 받았어요, 아닌가요? 이 선수. 아, 진짜요? 네. 지무지하게 많이 받고. 제가 LG 팬이어가지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아는 이 해에 네. 정영일도 뽑았던 해거든요. 아. 아, 지금 어디가 있죠? 어디서 들었는데 얘기를. 정영일 선수 SK로 다시 SK 왔는데 맞죠. 무대를 다시 네, 갔죠. 네, 를 네. 됐었죠. 그렇죠. 2차 1라운드에서 양현종을 다행히도 건졌습니다. 기아는 그렇게 건졌고. 양현종을 건진 걸까요? 저는 기억나는 게 그 해 원래 그 고교야구가 4개가 있잖아요. 황금사자기가 있고 대통령배가 맨 먼저 있고 그다음에 황금사자기가 있고 그다음이
봉황기가 맨 마지막이고 봉황기 제일 마지막이죠. 그다음에 중간에 청룡기가 있죠. 네, 청룡기 있죠. 네. 다 나왔어. 네, 그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비와 황금사자를 장충구가 먹었어요. 왜 제가 기억이 나냐면 그때 강충구 나오셨잖아요. 장충구 나왔으니까 매일같이 응원을 가요 동대문으로. 네.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청룡기를 경남고가 먹었어요. 오. 그 당시 경남고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상화랑 이재권 선수일 거예요. 이상화. 그때 아. 그 당시에 평가 경남고 2명의 에이스는 직전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상화 이재권 선수가. 뭐 지금은 점점점점점점점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1군에서 자리 잡기가 참 힘들죠. 오준영 선수도 그렇고. 네네네. 아무래도 오준영 선수 진짜 아쉽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선수들이 인생을 실패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좀 야구 선수 이외의 삶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야, 이런 진짜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이런 거 아무나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모르면은 네. 이제 민기용 씨도 프로가 되셔가지고 그런지 아이 무슨 민 기자님. 발언이야. 가져오시는 컨텐츠의 퀄리티가 뭐 나날이 클래스가 올라갑니다. 그냥. 과찬이십니다. 김선희 씨 듣고 계시나요? 네, 김선희 씨 감사합니다. 이거 위험하겠는데요, 이거? 뭐 저희 앞으로 잘해보기로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가장 화려했던 베컴부터 자 이름도 모를 2군에서 꿈을 접어야 했던 선수까지 그리고 이제 2014년 새로운 시즌에 보기 힘든 선수들이죠. 기억 속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오늘 2013년 은퇴 선수 특집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쇼타임 The Trubo Show. 스타 플레이어들에겐 은퇴라고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은 그저 운동을 그만두는 것일 뿐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찬란히 빛나는 순간이 있고 다만 아직 그 순간이 오지 않은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추억해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의 나이 40, 그들의 인생은 이제 절반이 지났을 뿐이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트루볼쇼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facebook/비주벌프로젝트, facebook/비주벌프로젝트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역시 비주벌프로젝트로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팔로잉,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청취자 퀴즈 정답, 그리고 민 공장장에게 물어볼 질문 저희 페이스북 이번 방송 포스팅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퀴즈 정답자와 질문 남겨주신 분 중 몇 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더 트루볼쇼 시즌2 오늘 시즌2 네 번째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패널 세 분과 박기태 PD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만간 더 노력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 방송 더 트루볼쇼